안녕하세요. 오렌지3로 배우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미지로 하는 걸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import image라는 걸 메뉴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일단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로드할 이미지는 매우 놀라운 이미지들이에요. 깜짝 놀라실걸요. 지금 총 609개의 이미지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이시죠? 실제로 이미지 뷰어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환자들의 CT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CT 결과를 이용해서요, 의사들은 이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 정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렌지3는 사실 의사가 아니고요. 한 번도 의학 지식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오렌지3를 공부시키면 새로운 CT 사진을 주었을 때 그 CT 사진을 보고 오렌지3가 기존 데이터와의 유사도를 검증해서 암인지 암이 아닌지 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시대가 온다. 바로 이 오렌지3도 그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진 않아서 의사의 마지막 최종 점검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진단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은 꽤 매력적인 도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지는 지난번에도 해보셨지만 이미지를 그냥 임포트만 한다고 해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임베딩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임베더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구글의 인셉션 V3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임베딩을 하고 나면 드디어 오렌지3는 이 사진들을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베딩된 데이터는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지난 시간이랑 비슷하게 많이 쓰는 모델을 써볼게요.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SVM,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공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자, 이렇게 공부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를 통해서 얘가 잘 공부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테스트 스코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에도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각 모델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잘 예측을 했는지를 컴퓨터 매트릭스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총 3가지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이렇게 뱅글뱅글 데이터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잠시 기다려 볼까요? 네, 드디어 모든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 스코어를 클릭해 볼게요. 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지표들의 값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CA, F1, Precision, Recall 이 4가지 요소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 그 다음에 로글로스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1 기준으로는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글로스 기준으로는 SVM이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생기죠. 어떤 모델로 예측한 걸 믿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이따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공부를 시켰으니까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어요. 말하자면 지금 막 검사한 새로운 환자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총 70개의 이미지를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임베딩 작업을 거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렌지3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자의 사진을 예측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모두 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잘 예측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예측을 하는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총 보이시죠? 7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각각의 모델별로 1번 파일은 모두 다 정상이다, 암이 아니다. 2번 파일도 모두 다 정상이다, 암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고요. 3번 데이터부터 대세포암이다 라고 판단하고 4번 데이터는 천평상피암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물론 약간 이렇게 6번 데이터처럼 그 암이인지 아닌 암의 종류가 서로 다르게 판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오렌지3의 경우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CT 자료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거의 100% 정확도라고 합니다. 대신 어떤 종류의 암인지를 판단하는 데서 약간의 모델별로 차이를 보이고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수준인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오렌지3가 어떤 암인지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지죠, 여러분?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보았던 컨퓨전 매트릭스랑 각각의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말하자면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값이랑 실제 답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모델이 예측하기에 네거티브, 다시 말하면 음성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도 음성인 경우가 true negative입니다. 그러니까 예측도 음성, 실제로도 음성. 다시 말하면 암이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암이 아닌 경우죠. 제일 좋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모델이 예측하기에 positive, 다시 말하면 암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암이 아닌 경우요. 말하자면 오판한 경우죠. 이거를 false positive라고 합니다. 실제로 양성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경우, 예측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모델이 예측하기를 음성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실제로는 양성이었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서 이 사람은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죠. 모델은 음성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양성이었던 false negative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true positive인데요. 모델이 예측하기를 양성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도 양성이. 그러니까 정말로 환자인 거죠. 여기는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는 여러 가지 지표를 구성하는 원리가 되는데요.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A, Classification Accuracy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런 계속 분류, 군집화 작업이죠. 그 중에 Accuracy, 정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확도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 예측한 것분에 맞힌 것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매트릭스 중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전체, 이거 TP, 그 다음에 TN, FP, FN을 다 더한 여기 전체 사례수 중에서요. 맞춘 건 TP랑 TN인 거 아시죠? 양성인데 양성이라고 예측했던 경우, 음성인데 음성이라고 예측했던 경우, 이 정확도에 대한 게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유의미한 결과인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CA는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볼게요. 프리시전에 대한 건데요. 프리시전은 Positive Predictive Value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PPV 말하자면 양성인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에 대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리시전은 정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양성인데 제대로 예측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암인데 암이라고 예측한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한 어떤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한 데이터 수, 다시 말하면 요거죠. 요거 중에 예측과 실제가 모두 양성인 TP에 해당하는 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로도 양성인 거, 이걸 정밀도라고 부르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즉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표는요. 리컬이라고 부르고요. 센시티비티, 민감도라고도 부릅니다. 리컬은 재현율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 양성인 모든 데이터 수, 실제 양성이라면 여기죠. 이 표에서 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양성인데 양성으로 예측이 되기도 하고 양성이지만 네거티브 음성으로 예측을 해서 실제로는 놓친 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개 중에 실제가 모두 양성인 요 비율을 리컬 재현율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것도 양성인데 양성으로 예측한 게 좋기 때문에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F1은 뭐냐면요. 좀 전에 보았던 프리시전과 리컬의 조합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1 스코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프리시전분의 1 더하기 리컬분의 1 해가지고 더해서 역수를 취한 다음에 1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거 식을 단순히 정리하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F1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프리시전과 리컬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생각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한 개만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F1 스코어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F1 스코어도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로그로스인데요. 로그로스는 로그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자료를 예측할 때 우리는 확신에 차서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약간 확실하지는 않은데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로그로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명의 학생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똑같이 90점을 맞았어요. 한 명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고 완벽하게 써서 90점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몇 문제를 찍어서 맞았다고 할 때 두 학생의 실력을 같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풀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로그로스는 모델의 예측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음의 로그를 취해서 그 값을 평균화해서 나타낸 지표인데요. 식이 너무 복잡해서 여기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그로스가 낮으면 더 실력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표를 가지고 좀 전에 보셨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자, 좀 전에 해봤던 지표를 잠깐 보시면 F1, 다른 지표가 아니라 한 개만 봐야 된다면 F1을 많이 본다고 했죠. 자, F1 기준으로 가장 좋은 건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로그로스 기준으로는 SVM이 가장 좋죠. 다시 말하면 정확도 기준으로 나는 좋은 모델을 뽑겠다 하는 사람은 F1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뽑은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로그로스가 낮은 데이터인 SVM 모델을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델들을 하나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요, 여기 스태킹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스태킹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너네 모델들끼리 서로서로의 장점을 합쳐봐 라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개가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이 두 개의 지표를 합쳐서 새롭게 한번 예측을 해볼래?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델들끼리 협력을 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젯을 활용하면 뉴럴 네트워크와 SVM의 장점을 모아서 새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실제로 지표가 더 좋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스태킹은 여러 가지 모델을 협력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테스트 스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F1 기준으로는 아직도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 스태킹 기술을 이용해서 이 SVM과 뉴럴 네트워크를 합쳐놓은 모델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정확도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로스는 그 수치가 가장 낮아서 역시 이 두 가지 모델의 장점만을 합친 새로운 모델이 산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태킹을 사용하면, 위젯을 사용하면 조금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수치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킹 기술을 사용하는 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안녕.